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줄 흐르고 막 열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맘때쯤 되면 항상 우리 강아지 털 깎이거든요. 걔들은 원래 이렇게 좀 흥분하면 헥헥헥헥 거리는데, 그 헥헥헥 하는 시간이 좀 많이 길게 헥헥된다 할 때는 바로 깎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깎이거든요. 더워도 제가 깎이는데, 일단 바쁘면 목 주위라도 먼저 이렇게 좀 깎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이렇게 헉헉대는 게 거의 낮아지면서 정상 체온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던 건데, 개들한테는 땀구멍이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개들이 이렇게 더우면 혹은 흥분하거나 이러면 혓바닥이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열이 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간혹 보면은 정말 푹푹 찌는 한여름에도 특히 포메리안이나 이런 개들은 목 주변이 이렇게 풍성한 게 아주 기품 있어 보이고, 그런 개들 종류를 그렇게 털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을 한 번씩 보는데, 정말 그 아이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애인이나 부인이나 남편이 당신은 털목도리 두르고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그거 풀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진짜 좀 미친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은 자기가 규정해 놓은 어떤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덥고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보기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네, 그거와 똑같아요. 강아지는 또 말로써 표현을 못하니까 목에 밍크 목도리 두르고 밍크 코트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다이어리나 메모지에 강아지 털깎이기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오늘 바로 실행에 옮겨서 강아지들의 더위를 날려주시면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안 까먹으려고 메모해뒀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강아지들이 저한테, 애견 주인들한테 이 말 좀 전해달라고 막 텔레파시를 보내길래 여러분한테 이렇게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저는 이렇게 감사에 관련된 책을 좋아하는데, 이 책도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 책 저자가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신념을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이 책에 있는 분들도 그럼에도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워낙 제 채널에서 감사 얘기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냥 당연하게만 여기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감사, 현미경으로 감사를 들여다봤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추상적인 어떤 믿음에 치우친 듯한 그런 감사는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서 아쉬워했던 분들에게 과학적인 실험, 연구 결과가 있는 이 내용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감사. 제갈 정웅이라는 박사님이 전 대림학원 이사장과 총장을 지낸 교육계의 원로이신 분인데요. 이 제갈 정웅 박사가 감사에 눈뜨게 된 계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제갈 정웅 박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습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려고 노력하다가 우연히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인생을 바꿀 밥 실험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감사의 힘에 눈뜨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색다른 창조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이 제갈 정웅 박사는 감사에 대해 매우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과학적인 실험과 연구를 통해 감사의 원리를 밝혀내겠다. 이 박사님에게 있어 이 감사는 하나의 신념 체계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놀라운 밥 실험.
제갈 정웅 박사는 2011년 대림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성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대학의 목표가 학생들에게 단순히 전문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창의성을 요구하고 그 창의성의 기반은 인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림대 교육 10계명을 만들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들여 대림 트라이버전스 러닝 메서드까지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수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기존의 커리큘럼대로 가르치기도 바쁜데 새로운 교육법을 적용할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반발에 부딪힌 제갈 정웅 박사는 어떻게 하면 이 교육법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밥 실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밥 실험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유리 용기에 동일한 밥을 담고 한 병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글귀를, 다른 한 병에는 짜증나 라는 글귀를 써서 붙여놓고 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예상 외였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자 감사합니다 란 글귀를 붙여놓은 병의 밥은 하얀 곰팡이가 슬면서 누룩이 피어올랐고, 짜증나 란 글귀를 써서 붙여놓은 병의 밥은 꺼멓게 썩어가면서 악취를 풍겼습니다. 제갈 정웅 박사는 이 실험을 본인이 직접 30여 차례나 반복해 보았습니다. 글귀도 감사합니다, 짜증나 외에 무관심을 추가해 보았고, 이 문구를 영어, 일본어 등 다른 언어로 바꿔가며 실험을 했습니다. 또 밥 외에 양파, 명월초, 우유 등으로 대상을 바꿔가며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란 글귀를 써붙인 병에는 흰 곰팡이가 피면서 발효되어 향긋한 냄새가 났고, 짜증나나 무관심이란 글귀를 써붙인 병은 재료가 썩으면서 악취를 풍겼습니다. 제갈 정웅 박사는 두 개의 실험 결과를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두 병에 생긴 곰팡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흰 곰팡이가 핀 재료의 조직은 발효가 되어 질서 있고 규칙적인 형태를 유지했지만, 다른 것들은 부패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교무회의에 가져가 발표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성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역시 신통치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효과. 자, 그래서 제갈 정웅 박사는 할 수 없이 새로운 교육법이 저항이 적은 신설학과와 신입 교수들을 중심으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감사 쓰기를 하는 그룹과 하루 중 제일 기분 나빴던 일을 적도록 한 그룹,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룹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분 나빴던 일을 적도록 한 그룹의 학생들은 점차 성적이 떨어졌고, 반대로 감사 쓰기를 한 그룹의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면서 생활도 모범적으로 영위해 갔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제갈 정웅 박사는 학교도 감사 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군 학교 가운데 학생 취업률 1위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당시 대림대학의 학생 취업률은 7위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제갈 정웅 박사가 총장에서 퇴임할 때 대림대학은 가군대학 가운데 취업률 1위 대학으로 변모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제갈 정웅 박사는 이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갈 정웅 박사가 퇴임할 때 학생들은 오감사를 적은 감사패를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5가지 감사 가운데 이 문장이 가장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갈정웅 박사는 우리가 감사를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잠재력이 개발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교육 현장에서 실험을 통해 확인한 사항입니다. 2013년 대림대 졸업식에서 총장상을 받은 한 여학생이 제갈정웅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학생은 4년 동안 모든 과목에서 전과목 최고점인 4.5점을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학생은 총장님께 감사한다면서 자신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했기 때문이라며 총장님의 감사운동에 감사한다고 적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고 감동스러웠을까요? 정말 세계관을 트여준 계기가 된 거죠. 감사하면 젊어진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티솔은 뇌의 해마를 죽입니다. 해마는 우리의 인식작용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해마가 줄어들면 인식작용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욕을 많이 하거나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은 해마가 작아지는데 밥실험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말들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갈정웅 박사의 주장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우리 몸에서 옥시토닌이 분비됩니다. 옥시토닌은 감사 호르몬으로 불리는데 감사하는 사람이나 그 감사를 듣는 감사의 대상자나 동시에 분비된다고 합니다. 옥시토닌이 분비되면 우리 몸의 늙은 세포들이 재생되고 활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몸 안에서 옥시토닌이 막 분비가 된다는 거죠. 와, 바로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한번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왕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퀸이 되겠습니다. 제갈정웅 박사는 감사와 관련해 한 가지 대단히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 사람에게는 감사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CD38이라고 불리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감사를 잘하는데 이 유전자는 줄기세포의 재생에 관여하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CD38,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CD38인가요?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풍성한 것 같은데. 이 CD38이라고 불리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를 잘하면 세포를 재생시켜 노화를 방지하고 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사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옥시토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옥시토닌은 흔히 러브 포션이라고 불리는데 말 그대로 사랑의 묘약입니다. 이런 별명처럼 옥시토신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자궁의 민문이근을 수축시켜 진통을 유발하고 분만이 쉽게 이루어지게 하며 저세 분비를 촉진시켜 수유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옥시토닌은 뇌에서 만들어져 가장 멀리까지 인간의 몸을 여행하는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호르몬인데 제갈정웅 박사는 장수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호르몬이 바로 이 옥시토닌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옥시토닌이 감사할 때 분비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느낄 때마다 몸에서 옥시토신이 팡팡팡팡 분비되면서 젊어지고 감사 유전자가 더 강력해지고 러브 포션이라는 사랑의 묘약이 더 풍요롭게 발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도 좋고 수유를 할 때도 좋고, 그리고 이제 장수 사회가 됐잖아요. 이 장수 사회에서 주목받는 아주 유리한 그런 호르몬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길. 제갈 정웅 박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감사와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UC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이몬스 박사인데, 이몬스 박사는 90년대 후반부터 감사가 심신의 건강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이몬스 박사는 감사와 관련된 논문 79편을 메타 분석해 우리가 감사를 하면 스트레스를 빨리 극복하고 남과의 비교를 덜 하게 되며 자존감이 높아지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신체가 건강해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삶에서 감사만한 약이 없다는 것인데, 이몬스 박사는 이런 감사를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첫 단계로 감사 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쓰고 계시죠? 제 방송 다 보신 분들은 다 쓰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의치 않아가지고 바쁘고 힘든 분들은 마음으로라도 소소한 것에서부터 거대한 감사까지 다 그렇게 읊조리고 사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전에는 무심코 넘기거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의식하면서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 습관이 몸에 배게 되고, 그러면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겸허한 자세와 긍정적인 마음을 강화시켜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박사의 밥 실험도 그렇고 교육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도 그렇고 미국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도 모두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 있거나 문제 있을 때는 우리의 만병통치약 감사장비약 다 꺼내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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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진심으로 극하게 가슴에서 향긋한 꽃향기가 나는 것처럼 가슴 깊이 느끼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행복 수소 폭탄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갈 정웅 박사는 감사 운동이 우리 사회의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를 통해 행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늘 불평하고 불만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냐는 우리들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콘레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의 고동처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신께 감사하면 삶이 건강해진다. 심장의 고동처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뛰는 이 고동처럼 규칙적으로 신께 감사한다면 그 심장 고동 소리처럼 삶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정말 규칙적으로 한번 아주 깊이 감사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보물님들은 이미 다 잘하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규칙적으로 잘 하실 거고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기쁘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감사의 왕, 감사의 퀸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